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전기안전공사가 정읍에 추진하는 연구단지와 교육원 건립 사업이 지난 2년 동안 답보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6천 마리가 넘고 등록 대상의 5분의 1도 등록되지 않는 등 반려동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도내에서 700억 원 가까운 공공공사가 발주돼 건설업계가 반짝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점점 구름이 많아지는 가운데 평년 기온보다 높은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혁신도시의 전기안전공사가 2년 전부터 지역 상생의 모범이 되겠다며 정읍으로 연구단지와 교육원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2년 전인 2017년 2월 전기안전공사는 정읍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연수센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첨단 과학산업단지 8만 평방미터 부지에 연구단지와 교육원을 건립하고 2021년부터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의 전기안전 관계자가 정읍에 집결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임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연간 한 5천 명 정도의 교육생이 왔다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읍시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사 측이 야심차게 선포했던 교육원과 연구 실증단지 사업은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읍 시내에 있던 공사의 지역사무소만 이전했을 뿐 연구 교육용 부지는 풀이 자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원에서 다시 또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원에서 이제 이전할지 제2교원 생길지 그건 다시 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공사는 당초 충남 도고에 있는 교육원을 정읍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라는 것. 교육원 측이 이전할지 말지 일부만 분리할지를 결정해야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된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전기안전의 중추기관 이전으로 신산업과 일자리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던 정읍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 저희 시와 이제 완주군이 이렇게 경합이 돼서 PT 보고까지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유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17년 착공 당시 이미 설계비가 책정돼 있었지만 2년 동안 예산을 이월한 전기안전공사. 지역 상생의 의지가 갑자기 사라진 것인지 지방 이전에 대한 내부의 알력으로 계획이 뒤집힌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최근 동물 구호단체 케어 사태로 다시 한번 유기동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태는 어떤지 박연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익산의 한 유기견 보호센터. 비좁은 공간에 강아지 대여섯 마리가 뒤엉켜 신음하고 있습니다. 키우기 귀찮아 버려지거나 병들어 쫓겨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프다 보면 병원비가 부담이 가요. 노후견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뭐 한밤중이라든지 어디 뭐 한적한 데 가서. 반려동물 수가 늘어난 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도내에 버려진 반려동물은 모두 6천여 마리. 5년 전보다 무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주인을 찾아 돌아가는 경우는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입양되지 않은 동물들은 이곳에서 폐사하거나 법정보호기간 열흘을 넘겨 안락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은 반려인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내장 칩을 삽입하는 등록제를 강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부작용도 아무래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강력하게 처벌 같은 조항이 없다 보니까 14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는 도내 등록 대상 반려동물 가운데 실제 등록 동물은 17%가량인 2만 5천 마리에 불과하지만 위반 사례 적발은 최근 2년간 단 2차례뿐이었습니다. 동물 등록 주체가 반려견 소유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치를 부과하기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수많은 반려동물들은 이 시간에도 어디에선가 무책임한 주인들 손에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한 전 전북본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전력 전북본부에서는 최근 태양광 발전소 뇌물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간부 13명이 기소되고 지난해 5월에도 공사 관련 뇌물 비리로 간부가 구속되는 등 일탈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자정이나 일벌백계의 의지 표명 없이 사태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밝혀 기관의 안이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추운 겨울 따스한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 홀로 사는 노인들의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거동이 불편해지는 데다 제대로 된 반찬조차 없는 부실한 식사로 매번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홀로 사는 83살 조옥순 할머니는 새해 들어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해까지 동사무소를 통해 받아온 반찬 지원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이동할 때면 복지 서비스에 의존해야 하는데 직접 장을 보기도 혼자 밥을 해먹기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끝났다고도만 이제 반찬 해다 준 것은. 끝났다고요? 네, 끝나서 안 와 이제. 이제 안 와요? 네, 물론 이제 설서면 또 올라가 안 오죠. 할머니의 냉장고는 주변에서 나눠준 오래된 김치와 장아찌가 전부입니다. 83살 조막내 할머니의 냉장고도 물김치와 된장 등 조촐한 반찬뿐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적 있는 할머니는 최근에는 관절염까지 겹쳐 집 안팎을 오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기초수급자 대상도 아니어서 반찬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허리로 하반신이 아프니까 못 온 게.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김치 조금씩 주면 약간은 조금씩. 서서학동에만 65세 이상 노인은 2,000명이 넘지만 작년 하반기 반찬을 지원받은 노인은 단 10명. 이조차 민간기부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보내고 있지만 체감할 정도는 아닙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 관절도 안 좋으신 분들이 대다수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시장 보기도 힘드시고 반찬 한 가지를 해서 드실 경우에도 너무 힘들어라 하셔요. 하루 세 끼 홀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어제 전주의 한 아파트 1층 필로티에서 불이 나 주민 4명이 다치고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필로티 천장에 있는 배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기둥들 사이로 자욱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외벽은 온통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새벽 1시쯤 전주시 만성동의 한 아파트 1층 필로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5살 강모 씨 등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아파트 관리인 66살 정모 씨는 초기 진화를 위해 가스밸브를 잠그던 중 피부가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한밤중에 주민 230여 명이 불길을 피해 건물 밖과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는데 소방서 추산 약 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필로티 천장에 있는 배관 열선 장치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만간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가려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40, 50대 중년층 절도 범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검거된 절도범은 3,200여 명이었는데 이 중 40, 50대가 1,000여 명으로 전체 33%를 차지해 23%에 머문 10대 절도범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경찰은 전과가 있는 중년층이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범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도내에서 대형 공공공사의 발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주에 총 280억 원 규모의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신축 사업과 250억 원 상당의 군산항 다목적 관리부두 건설 공사 등이 잇따라 발주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월 한 달 동안 도내에서 전국 대비 6.29%에 해당하는 675억 원의 공공공사가 발주돼 도내 건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도내 주요 공공기관 구내 식당에 지역 농산물인 로컬 푸드가 확대 공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올 들어 공급을 시작한 구내식당 로컬푸드의 반응이 좋고 농가 소득으로도 직결된다는 평가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급식은 물론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추진하는 도농 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광역 통합 물류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전라북도는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그동안 시군에서 개별 취급하던 주요 농산물을 광역 단위로 통합해 유통하기로 하고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광역 통합 유통 장목으로는 사과와 수박, 토마토, 딸기 등 4개 품목이 시범 선정됐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 지역 공동주택의 60%가 지은 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지역 공동주택은 561개 단지에 14만 3,600세대로 이 가운데 건축한 지 2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60.8%인 369개 단지에 8만 7천 세대입니다. 김은영 전주시 의원은 시가 노후 공공주택에 지원하는 예산이 연 3억 원에 불과하다며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차기 총선에서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혁안으로 지역구 200석에 비례대표 100석, 야권은 지역 220석에 비례 110석으로 비례대표를 최대 63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에서 2에서 3석이 줄어들 수도 있어 국회 지역 대표성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권역별 연동형 도입 여부가 주목됩니다. 교육재능 기부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부단이 운영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교육기관이나 학교를 찾아 창의적인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단을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합니다. 지난해 개인 교육기부단은 29개교 2천여 명에게 교육기부 활동을 했으며 만족도는 93.3%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학내 교수를 대기 발령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준 전주기전대학 A 총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총장은 평소 사학 비리를 고발해온 B 교수를 지난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자택으로 대기 발령하고 임금 3,200만 원을 주지 않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은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주변 시설과 연계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지역 소식 박찬익 기자입니다. 군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는 관광객들이 오랜 시간 체류하도록 철새 조망대와 채만식 문학관, 구암동 3.1 전시관 등 금강 주변 시설들을 근대 역사박물관과 연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대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하고 야간에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백대교 개통으로 충남에서 군산으로 오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전시관을 보실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관광객들의 정주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관광 산업화의 기초를 다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농특산물을 활용해 소스와 양념 등 가공 제품을 만드는 농식품 소스 생산지원센터가 베리앤바이오 식품연구소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 개관으로 기존 음료나 분말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센터는 고창 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스 연구소를 계기로 농가들의 여러 가지 이용할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함으로써 농생명식품 산업의 수도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남원시가 주민들이 장보기에 편리하도록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읍면 소재지와 전통시장을 오가는 임시버스를 운행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지난 1일부터 버스 노선이 감축된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7대의 임시버스가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4차례 운행합니다. 임실군이 설 명절 앞두고 수도권 일대에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직거래 장터는 오는 31일까지 서울 강서구와 마포구,
경기, 인천, 전북도민연합회 등에서 열리며 13개 업체가 참여해 치즈와 유제품 등 임실 대표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 두 도시의 문화자산을 소재로 한 제2회 금강역사영화제가 오는 5월 4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에서 개막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제2회 금강역사영화제는 군산 서천과 관련된 역사 테마 영화 상영을 비롯해 게스트 초청 강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 등의 행사로 진행됩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단편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상영돼 두 도시의 문화교류와 우호 증진이 기대됩니다. 익산시가 동네 서점 살리기의 하나로 지역 서점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 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은 시립도서관이 도서를 구입할 경우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도서 수요 기관에게는 검증된 서점 정보를 제공해 구매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시는 인증제는 관내 서점을 대상으로 하고 일정 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원시 동충동 5통 주민들께서 50만 원, 10통 주민들께서 30만 원, 2통 주민들께서 47만 원, 6통 주민들께서 67만 원, 11통 주민들께서 87만 6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동충동 9통 주민들께서 63만 4천 원, 3통 주민들께서 25만 원, 1통 주민들께서 32만 원, 8통 주민들께서 50만 9천 원, 부안군 부안읍 서외 4마을 주민들께서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안군 부안읍 외하마을 주민들께서 22만 원, 이화 2마을 주민들께서 75만 2천 원을, 효동마을 주민들께서 30만 원, 연곡마을 주민들께서 20만 원, 중앙마을 주민들께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안군 부안읍 교동마을 주민들께서 23만 원, 봉서마을 주민들께서 20만 9,050원, 봉동마을 주민들께서 36만 3천 원, 성황마을 주민들께서 20만 원, 익산시 웅표면 소맥마을 주민들께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연극협회가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우진 문화공간에서 고 박동화 선생의 대표작 여운을 공연합니다. 세계적인 수중 사진작가 제나 할로웨이의 워터 베이비전이 내일부터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전시됩니다. 전주미술관이 내일부터 규방을 주제로 자수와 떡살 등 각종 유품을 전시합니다. 부안군이 오는 1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를 갖습니다. 전북 도립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인 모레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무료 상영합니다. 전주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설을 앞두고 오늘과 내일 시청 로비에서 설맞이 사랑나눔 알뜰장을 운영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설맞이 세일 행사가 내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열립니다. 장수군 애향진흥재단은 내일 한누리전당에서 올바른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대입 지원 전략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전주시가 동계 전주 한자 문화 캠프에 참가할 학생을 오늘부터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전북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보고 글을 쓰는 JB 문화통신원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점점 구름이 많아지는 가운데 평년 기온보다 높은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3도에서 낮 기온 5도, 익산 2도에서 5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1도에서 5도, 진안 영하 1도에서 2도, 서해안권은 군산 3도에서 4도, 고창 2도에서 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임실과 남원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전주와 김제, 고창, 정읍, 순창은 보통,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